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위험한 수준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지던트 의사들이 다음 주 전국적으로 파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지던트 의사들의 협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역보건위원회와 근무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해왔으나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체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던트 의사들의 파업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48시간 동안 계속되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단체 행동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협의의 주안점은 보건위원회는 레지던트 의사들의 근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이는 노조의 승인 없이 16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이미 예고돼 보건위원회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래 환자의 진찰이나 긴급이 아닌 수술인 경우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야당인 국민당의 국회의원들은 4만 건이 넘는 서면 질의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3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질의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프레도 아로 의원은 어린이 문제와 지역사회 그리고 남태평양 출신 사람들의 문제로 가장 많은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폴 골드스미스 의원으로 지역 경제 관련의 질의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멜리살리 의원은 방송 관련과 인종 관련으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천 건이 넘는 서면 질의를 제출한 멜리살리 의원은 이렇게 많은 질의는 국민당의 활발한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는 투명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그런 내용에 대해 심층 질의를 많이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늘어나는 국민당의 질의에 지난 11월 노동당 정부는 추가로 담당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의 4만 2천 건의 서면 질의 건수는 과거 국민당 정부 3년 동안 노동당이 질의한 건수와 비슷한 숫자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도로 월드 스티피스트 스트리트로 알려진 더니든의 명소가 웨일즈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35도의 경사로인 더니든의 볼드윈 스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도로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볼드윈 스트리트는 평균 35도의 경사로지만 도로 주변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행자는 물론 승용차를 이용해 길의 끝까지 운전해서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장을 낸 웨일즈의 포트 펜 리치 스트리트는 36도의 경사도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이 측정 자료를 포함해 기네스북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볼드윈 스트리트는 진짜로 길 주변에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도로이지만 웨일즈의 36도 길은 자동차로 오르기가 쉽지 않은 도로로 기네스북의 기준인 보행자와 승용차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뉴질랜드 주위의 바닷물 온도가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여름철 해상 스포츠와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기상학자들은 이로 인한 자연재해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스마니아의 일부 바닷물의 온도는 예년보다 평균 6도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 니와가 공개한 자료에서 2018년이 두 번째로 뜨거웠던 해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기온이 변화하면서 열대성 어종들이 북섬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도미가 남섬 하단의 피오르들랜드에서 잡히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또 연어와 홍합 양식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짐 셀링거 기상학자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면서 열대성 저기압을 발달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이클론이 일어나고 그 위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1도가 오르게 되면 사이클론의 수분 함유량이 7% 정도 늘어난다고 말하며 지난해에도 3차례의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뉴질랜드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호주의 한 10대가 에어 뉴질랜드 기내 메시지 앱에 나는 폭탄이 있다라고 타이핑한 뒤 체포됐습니다. 민간 항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호주 시민 19살 메케 피피타 씨는 어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그는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거짓된 정보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청년의 거짓된 메시지로 인해 시드니행 에어 뉴질랜드 항공기가 활주로의 유도로에서 출발을 멈추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과 긴급 서비스가 출동해 피피타 씨는 체포됐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결국 운항이 취소됐고 시드니에서 연결돼 다음날 퀸스타운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편도 취소됐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의 대변인은 2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3명의 중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고용회사의 사기로 실업자와 노숙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성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취업비자로 내셔널 퍼스널 리미티드로부터 직업을 약속받고 수천 달러를 지불했지만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후로 거의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전국 노동자 연합은 이민부 장관과 접촉해 그들에게 새로운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안 리츠 갤러웨이 이민성 장관은 이런 경우 새로운 비자로 변경돼야 한다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때 직업을 빙자해 돈을 착취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성은 NPL 회사와 사장 피터 리를 조사 중입니다. 또 전국 노동자 연합의 마이크 트린 씨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그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만델 테임즈의 오마후 공동묘지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장식용 게이트가 도난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었던 문이 도난당하자 템즈 코로만델 지역 카운슬은 화가 난 지역민들과 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도난당한 게이트는 차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거의 60년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요일 새벽 캔터베리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자동차에 홀로 타고 있었으며 그의 차량은 크레스트 처치를 중심으로 북쪽 방향으로 향해 가던 중 차량을 운반하는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트럭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치명적인 이 교통사고는 노스 캔터베리에서 언덕 아래의 나무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이후 5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집중력 부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운전할 때에는 집중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9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7원 28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52원 1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 중에는 높은 구름이 예상되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중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탑재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가톨릭 방송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021-0234-136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